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18차에서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 18차에서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가세의 특징은 첫 번째 일반 소비세, 두 번째 간접세, 세 번째 물세, 네 번째 전단계 세액 공제법, 다섯 번째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특징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19차 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이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가, 그리고 과세기간, 세금을 내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오늘의 목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납세 의무자, 납세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죠? 거기 보니까 우유 가공업자, 그리고 도매상이 있었죠. 그리고 소매상. 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졌죠.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그럼 언제 내는가? 과세 기간은 언젠가? 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자죠. 사업자. 이 사업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유 가공업자, 그죠? 우유 가공업자,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 사업자였어요. 이 사람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죠. 이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이런 납세 의무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부가가치세에서 첫 번째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가 없어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하면 어때요? 거기는 물건을, 전자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죠.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사업자예요. 그죠? 그러나 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업자입니다. 똑같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리 목적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다.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리 목적 유무에는 관계가 없다. 두 번째,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학교 사업 혹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알죠? 상품입니다. 용역은 뭐죠? 서비스죠.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말이 좀 되게 생소하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 혹은 수입하는 자, 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가 없다. 사업을 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 요 사람들이 바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런 네 가지 조건들이 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납세 의무자는 조금 정리해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 그 표에 보면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아까 이야기했죠. 뭐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자예요. 근데 사업자에는 과세 사업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알겠죠? 세금을 낸다? 과세 사업자. 나 부가가치세 세금 안 내? 면세 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요. 일반 과세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규모가 큰 사람들이에요. 간이 과세자는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교 앞에 무슨 분식집 있죠. 그런 데는 규모가 적겠죠. 그런 데는 간이 과세자. 조금 이제 길거리 나가면 굉장히 크고 주차장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일반 과세자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돼요.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다? 간이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이니까 어때요? 뭐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겠죠. 그렇게 규모가 큰 과세자를 일반 과세자. 근데 그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도 뭐 1년 내내 장사해 봤는데 4,800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뭐 한 달에 400만 원, 원이면 어때요? 전기세, 수도세, 뭐 물세, 그리고 뭐 그 집세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별로 돈 남는 게 없겠죠. 그렇게 영세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다시 과세 사업자는 규모가 큰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규모가 적어요. 이런 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겠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어떤 사람들이다?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기간. 이 과세 기간이 뭘까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세금을 내는 기간이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아무 때나 막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와 2기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개로 구분합니다. 물론 단 간이 과세자는 1년을 한 번만 구분합니다. 자, 해볼까요? 밑에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표에 보면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죠? 2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1기, 2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다시 또 4개로 쪼개져요.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돼 있죠? 3개월씩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아니라 요거는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게 요렇게 해서 1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기. 근데 1기는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이 있는데 3개월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다음에 7월 1일이 아니에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씩 되어 있죠. 3개월씩 3개월. 그래서 예정, 확정, 그죠?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3개월로 돼 있다.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과세 기간이에요. 그 언제 신고 납부하냐? 그거는요. 요 기간이 끝나는 달 다음 달 25일이에요. 볼까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에는 3월 31일까지죠. 그럼 그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 6월 30일이면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 그럼 2기는 9월 30일이면 그 다음 달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 12월 30일까지면 신고 납부 기한은 그 다음에 1월 25일. 아무튼 그 다음 달 1월 2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 그냥 이거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그냥 법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반 과세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일반 과세자. 규모가 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어때요?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필요 없고 1년에 딱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 1기로 해서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사례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거는 날짜가 요거는 4월 1일이라고 했고 요거는 10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과세기간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 3개월씩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은 요 기간에 그 다음 달 25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사업을 한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5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4일 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언제일까요? 5월 14일이면 자, 5월 14일이면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1기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도 확정 신고 기한에 여기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게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 기간이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폐업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 안 돼서 요새처럼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언제 문을 닫았느냐? 언제 문을 닫았냐면 11월 27일 날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가 과세 기간이냐? 이때는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그러면 11월 27일이니까 이 표에서 어딘가를 봅시다. 이 표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는 여기에 확정 신고 기한이구나. 확정 신고 기한 중에서 요 기간이니까
11월 27일 날 종료가 됐으면 요 기간에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언제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9차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납세 의무자의 어떤 조건 그리고 과세 기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